요즘 같은 겨울철에 유독 잠 못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수면 질환인 불면증은 계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의해서 잠을 좀 잘 잘 수 있어야 되는데 낮에 일조량이 워낙 줄다 보니까 이 햇빛을 맞아요. 통해서 우리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받을 수 있는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니까 이 겨울철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겨울철은 또 낮이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낮 길이가 짧아지다 보면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또 이게 깨지면서 수면 장애를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쾌적한 잠, 정말 잘 드는 그런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자, 우리 수면 시간이 이 일주기 리듬의 수면 시간과 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밤이 좀 일찍 오죠.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시간이 좀 더 좀 당겨지게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아침에는 또 이렇게 해가 늦게 뜨니까 또 그리고 낮에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깨어나는 시간은 좀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그 일주기 리듬이 좀 흐트러지게 되면 잠을 드는 시간이 더 지연되는 이렇게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아니 고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사람 아이가 자야 컨디션을 제대로 회복하게 돼 있는 건데 아까 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은 왜 꼭 자야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현대인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꼭 자야 되나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일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수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80세 정도 산다고 했을 때 한 24년 정도는 잠만 자는 거예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죠. 왜냐면 그 24년의 시간 동안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잠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뇌가 피로를 회복하고 우리 몸에서도 체온도 유지해주게 되고 또 에너지를 보존하는 일종의 그 생존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는 이걸 회복하기 위한 모든 리듬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지만 뇌가 다음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 일단 낮 동안에 쌓였던 노폐물 같은 것들을 잘 씻어내서 다음 날 다시 한번 내 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게 되고요. 또 하루 동안 수집한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잘 정리해둬서 내 안에 이렇게 도서관 정리하듯이 책을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독성 물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베타아밀로이드인데요. 뇌가 낮 동안에 열심히 대사 활동을 하고 나면 어떤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청소가 되지 않고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것들이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청소되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면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뇌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멈춰 있는 것,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에 소모됐던 에너지도 충전하고요. 또 어느 정도 손상된 부분들을 잘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다음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생존 활동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계속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사람이 진짜 안 자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수면 박탈이 최고의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의적으로 해본 사람이 있어요. 1964년 이 당시에는 미국의 고등학생이었던 랜디 가드너가 그 세계 기록에 잠 안 자기 세계 기록에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무려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11일 동안 잠을 아예 안 잔 거예요. 자, 이때 기록이 있어요. 2일째부터 눈의 초점이 일정하지 않아서 TV를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시각적인 기능이 떨어진 거죠. 3일째 때부터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4일째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려 5일째 때는 정신분열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었고요. 피해망상에 시달렸는데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고 계속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해요. 이유 없는 피해망상이 생긴 거죠. 여기서 더 지나서 8일째가 됐을 때는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다 상실이 되기 시작한 거죠. 9일째가 됐을 때는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심했죠. 11일째가 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감정이 없는 인형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기는 한데 기억력도 심하게 감퇴해서 대화도 불가능하고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일째 때 중단시킨 거죠. 너무 위험하다라는 그래, 판단이 큰일 됐기 났어요. 때문에 이후에 14시간 40분 동안 그냥 쭉 통잠을 잤다라고 해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건 정말 일종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현저하게 볼 수 있었던 실험이었죠. 아니 실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저 지금 머리가 지근거리고 내가 잠을 못 잔 것처럼 힘들어지는데 역시 잠을 안 자면요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요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생명까지도 좀 단축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인지 기능 좀 떨어지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을 계속 못 자잖아요. 그럼 전신의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일단 잠을 못 자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배까지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은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낮 동안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되는데 자는 동안에는 이게 살짝씩 느려지면서 심혈관계도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이런 휴식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이라는 건 이제 깨어있게 하는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맥박도 계속 높아지고 내 혈관이나 심장에서 받는 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때 만들어지는 게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혈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수면 시간 7시간 평균 정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의 위험성도 5.4배나 더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죠. 거기다가 잠을 못 자면 또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면서요. 맞아요. 수면 부족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암협회에서 65세 미만 남성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암의 발생의 여부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항상 기준은 수면 시간 7시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 자는 사람에 비해서 매일 밤 6시간, 1시간 부족하게 자는 사람이 전립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9%나 더 높았거든요. 여기서 더 부족하게 3시간에서 5시간만 잔다. 그러면 무려 이 사망 위험은 55%까지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평소에 낮에 이렇게 햇빛을 보면 점점 몸에 이렇게 농도가 쌓여요. 그러면서 잘 때가 되면 농도가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잠이 들 수 있게 해주는데 단순히 수면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에도 관여를 하고요. 항암, 그러니까 암 작용에도 같이 관여를 하게 돼요. 멜라토닌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도 염증을 청소해주지 못하고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암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잠을 좀 못 자면 피부가 맞아. 또 다음날 되면 딱 알아요. 굉장히 푸석해지고 안색도 좀 안 좋아지던데요? 맞아요. 잠 못 자면 대표적으로 다크서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실제로 영국의 런던 수면센터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본 거예요. 46세 여성 사라 캐머스가 했던 실험입니다. 사진 보시면요. 딱 5일간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은 하루에 8시간씩 수면을 푹 주무시게 했고요. 나머지는 6시간만 자게 했어요. 5일만 경과했는데도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전후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죠. 진짜 때깔이 다르네요. 2시간 적게 잤을 뿐인데 5일 만에 모공이 일단 커졌고요. 다크서클 선명하게 보이죠. 낯빛도 어두워지고 뾰루지도 났습니다. 반대로 8시간 잤을 때 굉장히 생기 넘치죠. 생겼어요. 너무 쫀쫀해요, 지금 피부가. 머리 색깔도 달라진 거. 조명의 차이가 좀. 아니 헤어 컬러에도 영향을 주나? 근데 보통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면 시간인 거예요? 이거 알려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 세 분, MC분들은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하루에? 저는 그래도 한 7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오늘 7시간을 자려고 하는데 막 또 휴대전화 보고 이러다 보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고. 저도 평균 한 7시간에서 많으면 한 8시간? 오. 네, 7, 8시간. 그래도 웬만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적절한 수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수면의 그 시간은 사실 나이별로 좀 다르거든요. 너무 당연하겠죠. 막 태어난 신생아들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1세에서 2세까지의 아이들은 11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자야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6세부터 13세까지는 그래도 9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좀 잠을 많이 자라라고 권하고 있고요. 하지만 18세 이상 성인이 됐을 때는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